애써 괜찮은 척 하루를 버티고 있는 당신이 아마 이 영상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아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내고 있겠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는 사는데 왜 내 인생만 자꾸 꼬이는 걸까? 남들은 다들 쉽게 전진하는 것 같은데 나만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진흙탕을 걷는 기분 말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그 지독한 무력감의 정체를 오늘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못나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해결 불가능이라는 치명적인 오답을 정답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그동안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막연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해낼 수 있다는 용기가 채워질 겁니다. 그때 비로소 확인하게 될 거예요. 어제까지 당신의 앞길을 막았었던 그 거대한 공포가 사실은 시시한 종이 호랑이였을 뿐이라는 걸 말이죠. 인생의 궤도가 바뀌는 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명백한 진리라도 누군가 알기 쉽게 말해줘야 비로소 보인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인생 사용 설명서를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장벽 앞에서도 기어이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겐 영혼 깊숙이 뿌리 내린 단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라는 신념입니다. 이건 신념이자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마주한 고질적인 스트레스, 상처, 중독, 그리고 경제적인 절벽까지 이 모든 것들을 막다른 길이 아닌 풀어야 할 과제로 정의하는 순간 내면에 잠들어 있던 능력이 깨어납니다. 마야 안젤루가 말했듯 더 잘 알게 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방법을 알게 되면 그때는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거기서부터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주저앉게 될까요? 그건 우리 뇌라는 고성능 컴퓨터에 치명적인 생각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는 그건 나도 알아라는 생각입니다. 이 말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셔터를 내리고 학습을 거부합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들어본 적이 있을 뿐인데 말이죠. 앞으로 그건 알아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질문을 바꾸세요. 여기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를 자극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는 이건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가능성을 미리 재단하고 차단하는 습관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쓸모없어 보이는 정보 앞에서도 이걸 내 상황에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를 고민합니다. 아는 영역 안에만 머무른다면 평생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게 됩니다. 익숙한 벽을 허물고 뇌가 새로운 연관성을 찾도록 훈련시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게 해결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리폴레오가 말한 인생을 지탱해주는 세 가지 법칙은 여러분에게 분명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첫째, 당신의 모든 꿈과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둘째, 만약 죽음이나 중력처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자 자연 법칙일 뿐입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에너지를 쏟으며 비참해하지 마세요. 셋째, 지금 마주한 목표에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언제든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다른 꿈을 찾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데 쓰는 노력과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데 드는 노력은 똑같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 귀한 에너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당신이 적절한 지식만 갖춘다면 성취하지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 이 철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딱 30일 동안만 이 주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세요. 이 신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좌절하고 때로는 퇴짜를 맞으며 아파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어떤 상황이나 두려움도 다시는 당신을 멈춰 세우지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인생이라는 무대로 뛰어드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입니다. 작게 시작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까지 작게 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오늘 내딛는 그 무모한 한 걸음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가보지 못한 길을 안내하는 눈부신 이정표가 될 겁니다. 당신의 위대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당신이 기어이 그 답을 찾아낼 거라 믿습니다. 앨리스 불가능한 일이야. 미치광이 모자 장수 내가 그렇게 믿을 경우에나 그렇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고 나조차 실현 확률이 제로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그게 내 눈앞에 현실이 되어 있었던 기적 같은 경험 말이죠. 그때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해냈나요? 엄청난 방법론을 배워서였을까요? 아니요. 당신이 무의식 중에 이건 된다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먼저 태어납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도 손에 쥔 스마트폰도 누군가의 생각이 현실로 걸어나온 결과물이죠. 만약 지금 당신의 인생이 답답하게 멈춰 서 있다면 그건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밑바닥에서 조종하고 있는 숨은 대본이 꼬여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계의 전설 마바 콜린스의 이야기는 신념이 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여줍니다. 평생 글을 읽지 못할 거라는 경계성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던 에리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그 잔인한 말이 아이의 신념이 되었다면 에리카는 평생 어둠 속에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아이에게 다른 신념을 이식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읽고 쓸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에리카는 노픽 주립대학교를 졸업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아인슈타인도 어린 시절 멍청해서 배울 수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타인의 신념을 거부했습니다. 당신의 신념이 곧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헨리 포드는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요. 당신이 그건 불가능해라고 믿는 순간 당신의 모든 잠재력은 그 즉시 셔터를 내립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난 못해. 이건 무리야라는 소리가 들려오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뇌에게 당장 입 닥쳐라고 명령하십시오. 머리와 몸은 오직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자꾸 제자리 걸음인 진짜 이유는 뭘까요?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데 왜 어떤 날은 사소한 일 하나에도 쩔쩔매며 무너지는 걸까요? 당신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그 정체 모를 걸림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그 방해꾼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입술 끝에 매달려 있는 핑계라는 녀석이죠. 특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뱉는 두 글자 못해라는 말 속에 당신의 진짜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해온 그 수많은 일들 정말로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하기 싫어서였을까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꿈을 교묘하게 살해해온 범인을 잡고 당신의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아드리는 아주 독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의 99%는 사실 안 할 거야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없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자, 이 문장들을 안 할 거야로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떤가요? 훨씬 더 솔직하고 날카로운 본심이 드러나지 않나요? 안 할 거야라는 말에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위험을 감수하기 싫고 불편해지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 일이 당신의 인생에서 간절하지 않다는 증거죠. 그런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기 삶에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죠. 가장 흔한 핑계 세 가지가 있죠. 시간 부족, 돈 부족, 그리고 요령 부족. 하지만 이건 모두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지만 누군가는 시간을 내고 누군가는 핑계를 냅니다. 당신이 지금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쥔 당신은 15년 전 미국 대통령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죠. 하버드나 버클리의 강좌를 무료로 듣고 몇 분 만에 새로운 기술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세상입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진심으로 시작할 마음이 없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제 대담해져야 합니다. 패턴을 깨야 하죠. 당신이 소중한 꿈과는 상관없는 영혼 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무리한 생활을 꾸릴 힘이 있었다면 그 생활을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할 힘도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릅니다. 무의미한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위대한 꿈에는 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당신은 기어이 시간을 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그럴듯한 핑계를 찾아내겠죠. 이제는 할 수 없다는 스스로 만든 한계 뒤에 숨지 마세요. 대신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 혹은 나에겐 이게 더 중요해라고 자신의 진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선택에 힘을 싣고 인생의 조종간을 다시 잡는 첫걸음입니다. 나쁜 소식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 시간의 조종사라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내뱉는 말은 곧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멈추고 반문하세요. 정말로 할 수 없는 건가 아니면 안 하려는 건가? 성공은 대단한 비결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집요한 흔적입니다. 당신이 도망치고 싶은 바로 그곳이 답입니다. 혹시 가슴 한구석에 차마 꺼내보지 못한 그 생각 하나를 품고 있지는 않나요? 이직을 해볼까? 나만의 사업을 시작해볼까? 그 사람에게 내 진심을 전해볼까? 하지만 그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뒤따라오는 차가운 소름,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고개를 저으며 다시 현실로 숨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두려움이 느껴지면 위험하니까 멈춰라라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호가 정반대의 의미였다면 어떨까요? 사실 두려움은 당신을 막아서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가야 할 가장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일지도 모릅니다. 마리 퀴리는 말했습니다. 삶의 그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이해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당신이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고유의 특징일 뿐이죠. 사실 두려움이 아예 없다면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 생존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마법 같은 날이 오면 그때 행동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이 뼛속까지 떨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다만 그들은 그 떨림을 안고 그냥 나아갈 뿐입니다. 행동은 두려움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소신을 밝히고 몸이 덜덜 떨려도 스쿠터에 올라타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있죠. 너 바보야? 하지마.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빚만 잔뜩 지면 어쩌려고 그래. 이 목소리들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뇌의 본능적인 합리화입니다.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생각, 노래 수업 수강, 제과점 개업, 혹은 낯선 곳으로의 이사, 이런 것들이 왜 당신을 겁나게 할까요? 그건 바로 그 일이 당신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펄쩍펄쩍 뛰며 소동을 피우는 건 사실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야. 계속 밀어붙여. 라고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호를 잘못 읽어 제로 성장의 안전한 삶에 갇히지 마세요.
두려움은 당신의 뒤를 지켜주는 자상한 전령이자 듬직한 친구입니다. 물론 모험에 나선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의 모든 성장 과정에는 반드시 넘어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때로는 금전적으로 우리는 바닥을 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추락은 바닥을 찍어야만 끝이 납니다. 빚더미가 무서워 경제를 공부하게 되고 실패가 무서워 더 꼼꼼히 배우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보약이 됩니다. 저자는 두려움 FAR을 모든 것에 맞서 싸워라 페이스 에브리싱 언드 라이즈 라는 의미로 다시 정의합니다. 현실적인 두려움, 예를 들어 임대료를 못 내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까 봐 무서운 마음조차도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해결 가능성의 철학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기어이 답을 찾아낼 거라는 후회 없는 삶을 약속할 뿐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사실 그 자체보다 당신을 더 괴롭히는 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모호함 아닐까요? 우리는 두려움이 느껴지면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그 감정이 마법처럼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오직 행동을 먹고 소멸합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안개처럼 뿌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비명만 지르게 되죠. 이제 그 안개를 걷어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을 밀고 나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글로 써보는 겁니다. 아주 처참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1부터 10까지 숫자로 매겨보세요. 놀랍게도 그 확률은 생각보다 아주 낮을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설령 그 최악이 닥친다 해도 당신이 어떻게 수습하고 보강해서 다시 일어설 것인지에 대한 행동 계획을 써보세요. 이렇게 최악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에겐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힘이 있다는 사실을요. 모호함을 제거한 두려움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쁜 감정이라 분류하는 두려움이나 불안도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일 뿐이죠. 빅토리아 프렛 판사는 말했습니다. 실패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사람의 특징이 아니다라고요.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갈등 장면이 갑갑하다고 중간에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그 시련이 어떤 찬란한 결말을 위한 장치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언컨대 당신이 겪은 그 모든 엉망진창의 실수들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영화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폭선일 뿐입니다. 지금껏 당신을 괴롭혔던 그 좌절들을 복기해보세요. 사실 그 사건들이 당신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준 발판이 되지 않았나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거나 혹은 당신을 빡치게 해서 바꾸고 싶은 아주 사소한 목표라도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적지를 정하고 전심전력을 다해 전념해보세요. 스코틀랜드의 산악인 머레이가 말했듯 당신이 진심으로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의 섭리가 움직입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만남 물질적 원조, 아이디어들이 마치 우주에 포장 주문을 넣은 것처럼 당신에게 유리하게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요술 지팡이를 휘두를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1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세요. 내 삶에서 딱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뭘 바꿀까? 세상에 어떤 일이 나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가? 만약 매일 무기력함에 쩔쩔매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만약에 뭐뭐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문장이 당신의 잠긴 문을 열어줄 겁니다. 사실 그 문은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실현된 모든 위대한 일들은 누군가의 해결 가능한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해냈다면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가치 있는 일들, 사실 그건 지독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고 꽃길만 기대했기에 당신의 노력은 매번 배신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격렬한 고통 속에서 피나는 노력을 쏟으며 즐거움을 찾아내는 사람만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꿈을 깨부수는 그 짜릿한 중독을 맛볼 수 있습니다. 10분 내에 끝낼 3가지 작은 걸음마의 힘. 모든 원대한 꿈은 반드시 구체적인 숫자로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는 꿈은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세세한 계획 짜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뗄 수 있는 걸음마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향해 다가가기 위한 간단한 행동 3가지만 정해보세요. 10분 내에 끝낼 수 있고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소소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보조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교묘한 우물쭈물함일 뿐입니다. 당신을 무섭고 주눅들게 만드는 불편한 상황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으세요. 그 불편함이야말로 해결 가능성의 마법이 펼쳐지는 진짜 무대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는 습관적인 말을 피하세요. 그 어떤 완벽한 준비보다 오늘 바로 실행하는 첫 번째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건 당신의 통제권 밖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 태도, 관점,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오로지 당신의 권한입니다. 인간관계에 필요한 사회 지능을 기르고 설득과 마케팅 능력을 배우는 것 역시 당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꿈의 규모가 너무 커서 얼어붙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생각하세요. 3년 뒤, 10년 뒤의 막연한 운명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당장 눈앞의 절박한 목표에 초집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같은 작은 성공들이 쌓여야 거대한 추진력이 생깁니다. 똑같은 인생이란 없습니다. 남들이 시시하게 보든 이해하지 못하든
당신의 가슴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 이색적인 기호를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지금 당신에게 치르고 있는 고함입니다. 계단 전체를 보지 말고 첫 발을 떼보세요. 지금 당신의 꿈이 달 탐사 로켓 발사처럼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일단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역사상 위대한 모든 혁신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궁극적인 결승선을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이 이뤄낸 진전은 무수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올라야 할 계단 전체를 올려다보며 압도당하지 마세요. 그저 믿음을 갖고 첫 발을 떼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인생의 진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용기가 생겨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비로소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레모니 스니켓의 소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남은 평생을 기다리는데 다 보내게 될 거야. 많은 사람이 하기로 마음먹은 중요한 일을 조금 더 준비되면 하겠다고 미룹니다. 하지만 10년 뒤, 지금 이 일을 시작하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모든 진전은 한 사람이 행동하기로 마음먹는 그 찰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성공이 보장된 뒤에 움직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성공이 보장되기 훨씬 전, 아직 떨리고 불안할 때, 이제는 일어서자고 다짐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준비되기 전에 시작하기 전략은 당신의 삶에서 타성을 제거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현실로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그 친절한 목소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안 좋아, 실수하면 어떡해, 아직 계획도 없잖아. 이 목소리들은 당신을 보호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짚어대며 당신의 가능성을 감옥에 가두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가 바로 반항하며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꿈을 모호하게 두지 말고 이번 여름 코스타리카 서핑 캠프 가기처럼 지독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세분화하세요. 목표가 쪼개지면 다음에 취해야 할 단계는 명백해집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단 뛰어드는 연습은 당신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최고의 훈련이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행동은 동기를 낳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합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조사와 계획이라는 탈을 쓴 미루는 버릇입니다. 책과 웹사이트 뒤에 숨어서 몇 주 몇 달씩 준비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꿈에 대해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모든 단계를 세밀하게 설계해둘 필요도 없죠.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타이머를 맞추고 딱 필요한 정보만 얻은 뒤 즉시 창을 타드세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거의 전부입니다.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건 사실 충분히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당신을 흥분시키는지 앉아서 고민만 하지 말고 무엇이든 일단 저질러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채 뛰어든 그 무모한 현장에서 비로소 당신의 진짜 열망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주문을 외우며 머릿속에 방해꾼을 비웃어주세요. 당신의 위대함은 완벽한 준비 끝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첫 발을 내딛는 그 투박한 시작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걸 손실 회피성이라고 하죠. 이걸 당신의 꿈에 이용해보세요. 단순히 잘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통이 뒤따르는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자존심이든 금전적 투자를 하거나 공헌을 해서라도 퇴로를 차단하세요. 이건 당신의 한 번뿐인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불안지대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견디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낯설고 두려웠던 성장지대가 당신의 새로운 안전지대가 되는 마법 말이죠. 한때 당신을 얼어붙게 했던 일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될 때 당신의 세계는 확장됩니다. 모든 배움에는 수치심과 불확실성이 뒤따른다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준비되기 전에 시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치러야 할 입장료와 같습니다.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완벽함은 성취할 수 없는 꿈이다. 그저 허상이자 덫이며 당신을 죽도록 달리게 내모는 쳇바퀴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시작부터 제대로 하고 싶어서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단언컨대 초라하고 형편없이 시작하는 것이 계속해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정체되어 사는 것보다 백배 천배 낫습니다. 세상의 모든 프로도 처음엔 서툰 아마추어였습니다. 정상급 실력자가 처음부터 정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재능이 있다면 노력이 필요 없을 거라는 몽상에서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의 평가 기준을 완벽함이 아닌 진전으로 바꾸세요. 진전은 직선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 발 나갔다 네 발 후퇴하기도 하고 지그재그로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변덕스러운 리듬 자체가 당신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끈기는 해결 가능성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력입니다.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이미 성공의 궤도 위에 있습니다. 한 번의 오디션에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망신을 당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아직 기량이 부족하다는 정직한 피드백일 뿐이죠. 실패는 우주가 보낸 우회 신호일 뿐입니다. 실패를 너무 빨리 단정 짓지 마세요. 2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은 이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치 있는 일은 뭐든 시간이 걸립니다. 고되고 단조로워도 꿋꿋이 밀고 나가십시오. 다르게 시도해보고 뒤집어보고 반대로도 해보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의 평생 자산이 될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근본적인 자질이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새로운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성장지대에 서 있을 뿐입니다. 어라 해보니 그렇게 나쁘지 않네. 진작 할 걸 그랬네. 이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그 초라한 첫 발을 떼십시오. 오로지 단 일시엠의 진전에만 집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반응들로 채워질 때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의 위대함은 화려한 피날레가 아니라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성장지대로 발을 내딛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NPR의 전설적인 프로듀서 아이라 글라스는 아무도 초보자에게 해주지 않는 잔인하고도 따뜻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2년 정도는 당신의 의욕과 상관없이 결과물이 어설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손끝에서 나오는 건 기대에 못 미치죠. 이때 수많은 사람이 나는 재능이 없나 바라며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어설픈 단계를 겪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틈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 무진장 많이 해보는 것뿐입니다. 매주 매달 데드라인을 정해서 무조건 한 편을 완성하세요. 당신의 작품이 당신의 높은 안목과 포부에 걸맞게 훌륭해지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투혼으로 헤쳐나가는 사람만이 아마추어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꾸려면 천지가 개벽할 수준의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지독할 정도로 단조롭고 가끔은 지루하기까지 한 성장지대의 루틴 속에서 일어납니다. 글 한쪽 쓰기 $1 저금하기 강습 등록하기. 의미 있는 진전은 딱히 흥분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그냥 고된 일과를 반복하는 느낌일 뿐이죠. 요란한 티를 내지 않고 끈기 있게 걷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탔습니다. 문제 상황을 미리 예상세요. 아무리 의욕이 충만해도 기계는 고장나고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미리 던져보세요. 작업 시간을 뺏는 사소한 방해는 뭘까? 프로젝트를 멈추게 할 최악의 변수는 실패가 없는 세계는 없지만 대비책이 있는 세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재적 문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두는 것, 그것이 바로 꾸준한 진전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자기 회의가 밀려올 때 드디어 내가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큰 꿈을 향할 때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라는 헤일이 덮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건 당신이 안전지대를 성공적으로 탈출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자기 회의에서 영원히 해방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푸념하는 대신 마음을 추스르십시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자문하세요. 다음에 적절한 행동은 뭘까? 이 질문은 당신의 뇌를 생산적인 모드로 즉각 전환합니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컵 마시자, 스낵칩을 먹고 기운 차리자, 신랄한 피드백이지만 수용하자, 자책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지금 당장 취해야 할 가장 작고 적절한 조치에만 집중하세요. 승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가끔은 긍정적 포기가 필요합니다. 뷔페에서 충분히 만족스럽게 먹었을 때처럼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멈추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이때 10년 후에도 이 일을 그만둔 걸 후회할까? 라는 10년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방향을 트는 건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진전입니다. 대체 얼마나 더 걸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걸릴 만큼 걸립니다.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작가로서 첫 수입을 올리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못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긴 게임을 벌여야 합니다. 거부당하는 게 두려워 시도조차 안 한다면 당신은 그 일이 정말 가능한지 영영 모른 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규칙에 의문을 갖는 습관을 들이세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거부를 거부하며 당신만의 길을 끈기 있게 저항하며 걸어가십시오. 파란을 일으키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넌 못해라고 속삭이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 이렇게 외치세요. 그딴 개소린 잊어버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말이죠.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비판과 판단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그걸 거부하지 말고 차라리 유머로 받아치세요. 명심하세요.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보물도 누군가에겐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의견은 주관적이며 타인의 비판은 진리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남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 쓸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통째로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엘리너 루스벨트가 말했죠. 당신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진 재능, 강인함, 관점의 조합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기록한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중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 용기를 낼 걸 그랬어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삶을 바꿀 시간이 있습니다. 할 걸 그랬어라는 최악의 말을 내뱉기 전에 지금 당신의 꿈을 향해 전력을 다해 뛰어드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우주 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언제 내릴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며 하루를 낭비하는 건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자세로 삶을 마주할 때 당신을 짓누르던 패배감은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이제 자신과 약속하세요. 어떤 비난과 거절이 앞길을 막아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고요. 당신은 이미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이라는 기적을 형편없이 허비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그 지독한 끈기로 무장하고 당신만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그 어떤 운명도 감히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